혹시 급하게 살을 빼야 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제가 희망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운동 안 하셔도 살 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운동은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다이어트 방법이거든요. 1kg을 감량하면 약 7700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는데 이건 걷기로 치면 30시간, 러닝으로는 13시간이 넘게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운동에 그만한 시간을 쏟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제가 운동하지 마세요 라는 건 또 절대 아니에요. 운동은 건강하게 예쁘게 살을 빼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하지만 단기간에 진짜 살이 빠지는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평소보다 아무리 많이 움직이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안 빠지던 살이 이 원리만 알면 운동 없이도 일주일에 최대 5kg까지 감량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모임이나 발표, 면접, 사진 촬영을 앞두고 급하게 살을 빼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 지금까지 살이 안 빠졌는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지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4.8kg를 감량한 분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분이 어떤 식단으로 어떤 순서로 실천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kg을 감량하려면 러닝만 13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쁜 일상에서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심지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해도 일주일이면 7시간, 이 정도로는 1kg 빼기도 빠듯하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살을 빼려면 우리가 먹는 걸 아주 전략적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식단 조절을 단순히 무조건 적게 먹기로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긴 해요. 하지만 이쁘게 빠지질 않습니다. 굶어서 살을 빼면 살은 빠졌는데 얼굴이 푹 꺼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건 탄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그냥 확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살을 뺄 때는 속도 조절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약 0.5에서 1kg 감량을 권장하지만 지금처럼 급하게 살을 빼야 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속도를 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건강과 아름다움까지 지키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줄이라는 게 뭘까요? 맞아요, 밥, 즉 탄수화물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우리가 음식 섭취로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슐린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많이 먹게 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요즘엔 더하죠. 그럼 당연히 남는 에너지가 생기겠죠. 이때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몸에 저장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즉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몸은 살찌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쌀밥, 빵, 떡, 면 같은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만큼 인슐린도 과다 분비가 되니까 지방이 더 많이 저장이 되는 거죠.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연스레 인슐린 분비가 줄면서 지방을 덜 저장하게 되고요. 둘째, 우리 몸은 몸에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식사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차지하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줄이고 그 빈자리를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줄어들잖아요. 이때 우리 몸은 평소보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어라? 에너지가 부족한데? 하면서 몸에 저장돼 있던 지방을 오히려 꺼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우리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있는데 그거보다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해뒀던 돈을 꺼내 써야 되죠. 우리 몸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추가로 들어오는 칼로리가 부족해지면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쓰는 것, 이게 바로 지방 연소 모드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운동 없이도 살이 가장 빨리 또 가장 효과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 연구 결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2008년에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우선 과체중인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저지방 식단, 지중해식 식단,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게 했어요. 운동은 따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저탄수화물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을 감량했어요. 즉
체중 감량의 핵심은 탄수화물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단기간에 살을 빼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 분은 3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분이셨는데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진짜 급진살을 빼러 오셨어요.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셔야 돼서 운동할 시간은 아예 없는 분이셨고, 평소에 바쁘다 보니까 밥 대신 빵으로 자주 끼니를 때운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만들어 드렸고, 그걸 딱 일주일 동안 정말 철저하게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정확히 4.8kg이 빠졌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몸무게만 줄어든 게 아니라 특히 체지방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특히 뱃살이 눈에 띄게 줄고 턱선이 이렇게 살아난 게 딱 보였어요. 다이어트 덕분에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부터 앞서 소개해드린 환자분께서 실천하셔서 효과를 본 그 실전 식단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3일은 지방연소 모드를 켜는 단계예요. 이 기간에는 탄수화물을 강력하게 제한을 해서 지방이 잘 연소되도록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탄수화물을 하루 30에서 40g 정도로 제한할 거예요. 밥으로 치면 햇반 반 공기 정도, 식빵으로 치면 2조각 정도의 탄수화물만 드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 듣자마자 아니 하루에 밥을 반 공기만 먹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소개했듯이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4.8kg 빠진 분들 계세요. 그분도 빵을 주식으로 드실 만큼 탄수화물을 좋아하셨고, 저한테 본인은 저렇게 먹고는 못 버틴다고 하셨는데 막상 끝까지 잘 해내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탄수화물의 빈자리를요, 단백질과 채소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나 섬유질은 배부르게 원하는 만큼 많이 드셔도 돼요. 특히 닭가슴살, 돼지고기 목살, 소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몇 끼니 최소 자기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셔야 돼요. 정확히는 자기 체중의 1.2g을 곱한 값만큼 드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라고 한다면 하루에 60 곱하기 1.2 해서 단백질을 72g 정도는 드셔야 하는 거죠. 이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섞어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단백질로 달걀과 아보카도를 드신다면 점심에는 닭가슴살, 저녁에는 연어구이, 이런 식으로 섞어 드시는 거예요. 채소는 브로콜리, 시금치, 버섯, 각종 잎채소, 베리류처럼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니까 충분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 키토플루라고 불러요. 키토플루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인데요. 평소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써오던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해서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늘 일할 때 가위를 막 사용했는데 사장님 오셔서 갑자기 오늘부터는 칼로만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도구가 손에도 안 익고 좀 혼란스럽죠.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이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는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이 드디어 지방을 태우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키토플루 현상은 식단 시작 후 일주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증상이 심한 분들은 포도당 캔디 같은 것들로 섭취를 해주시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바로 소실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3일 정도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 다음에 4일차부터는 탄수화물을 아주 조금 늘려줍니다. 이때부터 7일차까지는 유지 및 적응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루 총 탄수화물의 양을 50g 정도, 그러니까 햇반 한 공기에 3분의 2 정도를 드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몸이 지방연소 모드에 적응했기 때문에 무리한 탄수화물 제한은 오히려 기초대사량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니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변비나 피로, 피부 탄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권장하는 탄수화물량은 50g 정도이고 하루 100g까지도 건강한 저탄수화물 범위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짧고 굵게 살을 빼길 원하기 때문에 4일차부터 7일차까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그냥 50g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단백질은 자기 체중의 1.2를 곱한 만큼 드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배가 부를 만큼 많이 드셔도 돼요.
이렇게 7일차까지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단백질과 섬유질을 풍부하게 드신다면 빨라진 지방 연소 속도가 유지되면서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살 빼면 요요는 안 오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요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곧장 예전 식단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요요가 오겠죠. 올 수밖에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다이어트로 인해서 한동안 저탄수화물 상태에 익숙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수화물이 다시 한꺼번에 막 들어오면 몸은 그 모든 영양분을 몸속에 막 저장하려고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비가 쫙 내린다면 어떨까요? 이때 우리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리는 비를 감상하면서 와, 비 온다, 앞으로도 계속 비가 내리겠네, 이제 가뭄 걱정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겠죠. 또 언젠가 비가 그칠지 모르니까 최대한 물을 많이 저장해두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불안감에 물을 저장해두려고 할 거예요. 우리로서는 건강을 위해서 또는 예뻐지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만 몸이 느끼기엔 가뭄이나 기근 같은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끊었던 탄수화물이 갑자기 막 밀려 들어오면 우리 몸은 다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최대한 많은 영양분을 몸에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끝났다고 바로 아무거나 다 드시면 요요올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식 기간을 갖는 거예요. 보식은 좋은 음식으로 몸에 다시 원기를 불어넣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식 기간은 내가 다이어트한 기간만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급하게 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보식을 하는 거죠. 보식 기간에는 탄수화물 양을 햇반 1공기까지 서서히 늘려가시면 되고요.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간식으로 조금씩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을 천천히 일반식에 적응시키면서 그동안 모자랐던 영양분을 채워주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회복되면서 긴장을 더 풀고 더는 지방을 과하게 저장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요를 최소화하면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단기간에 급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빠른 만큼 요요 현상이라는 위험 부담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식단도 조절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요요가 오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애초에 방법이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유전적이나 체질, 건강 상태 같은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러 오신 분들한테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 플랜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개인의 건강 상태부터 생활 패턴, 체질까지 싹 다 살펴본 다음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플랜을 진행합니다. 혹시 요요가 반복되거나 매번 다이어트가 어려웠던 분이시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한 다음에 체중 감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없이 일주일 만에 5kg 감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고 또 소화 능력과 생활 습관도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신장 질환 환자라면 저탄수 고단백 식단은 절대로 안 돼요. 고지방, 고단백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췌장이나 담낭이 약하신 분들도 고지방 식단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또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고 해도 살을 최대한 빨리 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 반드시 건강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살 빠지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몸에 맞게 방법을 조절하는 것. 원리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와 함께 다이어트 원리를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건강하면서도 예쁜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